유산 노리고 접근한 남자, 내가 이용했다. 저는 38배 혼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달려갔더니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멍하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30년 넘게 꾸준히 하신 거라 자산이 꽤 있었어요. 부동산이랑 회사 지분, 예금까지 합치면 수십억 규모였어요. 상속인은 저 하나였고요. 그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지인들한테만 조용히 알렸는데 세상이 좁은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알려지더라고요. 아버지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회사 거래처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고인이 생전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K라고 할게요. K는 처음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차림새도 깔끔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아버지 얘기를 꺼낼 때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때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경계심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경계심을 낮추지 않았어요. 사실 K가 연락하기 2주 전에 아버지 회사 담당 변호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상속 처리 과정에서 주의할 게 있다고, 갑자기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K가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웃으면서 만났지만 속으로는 보고 있었어요. K를 2번, 3번 만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버지 얘기로 시작해서 슬슬 회사 얘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제가 혼자 이걸 다 감당하기 힘들지 않냐는 식으로 걱정해주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업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아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흐름이 너무 전형적이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이런 사람이 접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끊어내면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적당히 상대하면서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게 만들면 어떻겠냐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K를 계속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정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상속세 처리도 모르겠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연기한 거예요. K가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자기 지인 중에 세무사가 있는데 상속세 줄이는 방법을 안다고,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회사 자산 내역을 좀 파악해야 한다고, 서류를 볼 수 있겠냐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녹음기가 항상 켜져 있었어요. K가 데려온 세무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실제로 하려는 게 뭔지 드러났어요. 자산 일부를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이전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탈세였어요.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려는 금액이 억 단위였어요. K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중간에서 연결해줬으니까 나중에 따로 사례를 해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 만남에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진행해보고 싶은데 계약서 같은 거 필요하지 않냐고 했어요. K가 그럼 간단하게 작성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K가 직접 쓴 메모가 생겼어요. 금액이랑 방식이 적힌 메모요. 저는 그 메모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변호사한테 전부 넘겼어요. 녹취 파일, 메모, 만남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까지요. 변호사가 다 보고 나서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신고는 검찰청으로 직접 했어요. K가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K는 아마 그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저한테서 뭔가를 더 얻어낼 생각으로요. 근데 그 다음 만남은 없었어요. K가 소환된 건 신고하고 3주 뒤였어요. 그 세무사라는 사람도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둘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접근한 전력이 있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서 사건이 커졌어요. K는 결국 구속됐어요. 사기 미수에 조세 관련 혐의까지 붙었어요.
세무사도 자격이 취소됐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K의 과거 행적이 더 나왔고 피해자가 저 말고도 있었어요. 그분들도 나중에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저는 재판 결과를 듣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든 시기에 이 사람이 그 틈을 노렸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혔어요. 슬픔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먼저 알아봤으니까요. 변호사가 처음에 말했을 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냥 끊어내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저는 끝까지 가는 쪽을 골랐고 그게 맞았어요. 지금 저는 아버지 회사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직접 운영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지킨 거잖아요. 누가 건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